아버지가 떠나던 날 명의만 아들로, 남편이 떠나던 날 창문이 조용했습니다. 겨울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말순이, 집은, 아들 앞으로. 남편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숨도 그때 멈췄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바닥에만 떨어졌습니다. 장판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싱크대 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누런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남편 기척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 작게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저는 위층. 같은 집인데 서로 다른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래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냄새, 생선 굽는 냄새, 가끔은 라면 냄새. 계단 틈새로 스며 올라오는 그 냄새들이 좋았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아들네가 잘 지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무릎은요? 괜찮으시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사실 무릎이 욱신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도움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는 초반에 참 싹싹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반찬도 나눠줬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더우세요? 창문 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럴 때마다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아래층에 아들 내외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은 공손했습니다. 표정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의 온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인데 뜻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끝을 귀로 듣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발끝으로 살살 걸었습니다. 문 닫을 때는 손바닥으로 눌러서 천천히 닫았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 공고.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종이를 접어들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고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이제 진짜 새집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파트 평면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햇빛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방 개수를 세었습니다. 여기는 남영이고요.
발코니가 넓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서둘러 기뻐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귓속으로 들어왔는데 가슴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 불을 끄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작은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들 부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집 이야기, 방 크기 이야기, 주차장 이야기, 목소리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은 명의만 아들 앞으로. 그 말이 겨울바람처럼 가슴 안쪽에서 흔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개발이 오면 삶이 바뀝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 생기면 좋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훑고 갔습니다. 저는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덜컹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오래된 물비린내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습기 먹은 나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 산 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아래층에서는 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소리였습니다. 계란 굽는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아들네 반찬 좀 나눠줄까 생각했습니다. 손이 그릇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러다 말았습니다. 며느리 말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찬장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아들은 아침마다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무릎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다. 늘 그 답이었습니다. 사실 밤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아들은 잠깐 미소 짓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어쩐지 바빠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아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세게 닫혔습니다. 공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빨랐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저녁에 외출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드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짧았습니다. 네, 그럼. 그 짧은 말이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치, 어묵, 볶음 2가지 모두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에 김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괜히 불편했습니다.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려보낼 때는 편했는데 받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반찬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래층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웅!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제 발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찬장한 그릇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발소리라도 나면 며느리가 신경 쓸까봐 그랬습니다. 맨발로 방 안을 걸었습니다. 장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깥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작은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좀 해. 나 혼자 다 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호흡이 길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층간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래층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불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마루가 발끝 아래서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집이 오래돼 그런 건데 그날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컵에 녹차를 탔습니다. 그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머리칼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귀에 다시 박혔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오래 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스쳤습니다.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잠시 후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멀리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아래층의 작은 말끝, 생활소리, 열고 닫는 문, 숨소리 같은 긴장들, 그 모든 게 조금씩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동네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입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관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상 나오면 좋지. 이 동네도 드디어 바뀌네. 근데 금액이 관건이지. 말들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의자였습니다.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혼자 온 할머니 한 분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등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마이크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보상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되고 말은 길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흔들린다는 사실. 저는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스쳤습니다. 말순이 집은 명의만 아들 앞으로. 그 말이 설명의 소리 위로 겹쳐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묵직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설명회 괜찮았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눈빛도 가벼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새 집도 들어가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그 말이 기쁘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새 집 입주하면 여기보다 훨씬 넓다면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방도 하나 더 있대. 좋겠다. 며느리 말끝이 특별히 기쁜 듯 했습니다. 그 기쁨 사이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새집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재개발 자료가 우편으로 또 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갈색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손에 쥐어주자 며느리가 옆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늘했습니다. 며느리 손가락이 서류를
바스락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랑 같이 들어가도 되겠다. 그 말에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식탁 위에서 굳었습니다. 종이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같이 들어가? 말이 짧았습니다. 말끝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숨만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자기야, 현실적으로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사는 게 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임이었지만 귀에 닿았습니다. 천장이 얇았습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똑똑히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새집 들어가서도 같이 살면 솔직히 나 좀 힘들어. 힘들다. 그 말이 천장 너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아래층의 작은 숨소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아는데 나도 사람인데. 그 말이 바닥을 타고 제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였고 지금은 누구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자리를 남편은 저한테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끝, 식탁 위 서류 넘기는 손끝, 아래층 생활 소리, 새집 얘기하는 목소리들,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재개발보다 더 큰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이 흔들리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건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살짝 끓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탁!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슥! 커피 봉지 뜯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집안에서 그 작은 소리들이 벽을 타고 제 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천장이 얇았습니다. 저는 누운 채 천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얼룩. 아래층 움직임에 따라 제 하루도 어쩐지 같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가 길게 퍼졌습니다. 저는 늦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솥을 열자 어제 남은 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에 밥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저한테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조용히 먹고 있나? 누구 방해할 사람도 없는데 숟가락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자꾸 동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릇에 숟가락 닿는 소리도 조심했습니다. 물 마실 때도 컵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익숙해진 게 무서웠습니다. 점심쯤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조금 세게 닫혔습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얼굴은 화장도 안 한 채 심드렁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혹시 세탁기 좀 한두 시간만 안 틀어주시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틀었다. 며느리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네. 그냥 요즘 머리가 아파서요. 말끝이 짧았습니다.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말 뒤에 또 다른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할게. 며느리는 그 말에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 올라왔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층간 소리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숨을 가볍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집 들어가면 좋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편해지고 아들이 말을 이었지만 며느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면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멈춘 제 귀만 아래층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줄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혼자 두면 걱정되지. 며느리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건 알지.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그 말이 천천히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든 거였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말끝부터 달라지죠. 표정보다 말이 먼저 변합니다. 그게 며느리에게서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씻은 쌀을 밥솥에 넣으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혹시 내려오셔서 같이 드실래요?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내려가도 되나? 며느리는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 같았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지침, 체념, 그리고 조금의 다정함. 저는 그 작은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래층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간단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좀 힘들었어요.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힘든 하루.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죠. 하지만 그 힘듦이 나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이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며느리 말이 흩어졌습니다.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개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마음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뺨이 따가웠습니다. 집안이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아래층에서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아래층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쿵!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층을 타고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얘기한다니까. 말끝이 불안했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고르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어머님이 밤늦게 물 내리는 거 조금 소리가. 말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지 않고 바닥을 봤습니다. 손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할게. 며느리는 잠깐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에 물도 함부로 못 내리는구나. 그 말이 속으로만 맴돌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녁에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방 안에서 딱딱 울렸습니다. 배추 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며느리가 조금 예민해졌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지. 힘들겠지. 아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조금 망설였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밤에 물 좀 조용히 내리시면. 말이 끝날 때 아들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할게. 말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작게 스쳤습니다. 아들은 그걸 알았는지 잠시 제 손등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저녁이 지나갈 때쯤 아래층에서 작은 말다툼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라며.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그걸 어떻게 해? 아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럼 내가 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시잖아. 며느리 말끝이 떨리듯 높아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의 대화가 도마 위에 올려진 것처럼 모두 들렸습니다. 난 솔직히 힘들어. 며느리 말이 이어졌습니다. 재개발되면 새집 입주할 텐데 또 같이 살면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그게 더 아니까.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는데 나도 사람이라고. 말이 뼈처럼 단단하게 천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래층 소리가 가슴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아들이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똑똑. 엄마, 잠깐 이야기해요. 아들 얼굴이 피곤했습니다. 눈밑이 눌린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입술이 마른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이라도 따로 지낼 수 있을까? 그 말이 집안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쉬고 싶대. 쉬고 싶대.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드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살짝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노?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정말 잠깐만.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가장 길고 가장 깊이 남는 말이라는 거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내려간 뒤 집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래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말, 아들 말, 천장 넘어 울리던 대화들. 재개발이 되면 새 집을 간다지만 그 새 집이라는 말 안에 내 자리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제일 서늘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 후라이팬 예열되는 소리, 칙, 바람 빠지는 소리,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이라도 따로 지내면. 그 말이 식탁 위 식은 밥처럼 마음 어딘가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발소리가 느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려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아들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찌개 냄새와 간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밑이 퀭해 보였습니다. 입술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이리 앉으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찌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식사 중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힘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며느리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위층 소리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제가 많이 부담이 돼요. 그 말이 식탁 위에서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요즘 많이 지쳤어.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힘드노? 말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손끝만 살짝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눈이 잠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식탁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를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잠깐 따로 사시면 되잖아. 말이 식탁 위를 넘어 저한테 꽂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따로?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개발 끝나면 새 집 들어가고 그때 다시 정하면 되잖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자기야.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은 이미 저한테 닿았습니다. 엄마는 따로. 그 말이 집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바꿨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그날의 마지막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딸그랑.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면 되노?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심장이 천천히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가 편하면 된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된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머리를 만졌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뜻 아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위에 올라간다. 그 말만 남기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이 한 칸씩 밟힐 때마다
발끝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위층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집안이 숨을 꾹 참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가슴 한가운데만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 며느리가 했던 말, 이 집의 소리들, 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두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사세요. 그 말이 오늘 밤 제 마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말순이, 집은 명의만 아들 앞으로, 명의만 아들 앞으로.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명의는 아들 앞으로 넘겼지만 집은 여전히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따로 사시면 되잖아. 그 말이 새벽까지 천장을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훑었습니다. 서늘했습니다. 그 서늘함이 가슴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래층도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만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퍼지는 걸 보며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딸들, 큰 딸은 멀리 살았습니다. 작은 딸은 비교적 가까웠습니다. 둘 다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늘 바빠 보여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아 속 얘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 너의 오빠한테 이야기 하나 들었다. 딸이 바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순간에 또렷해졌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딸은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있어. 내가 오늘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큰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침부터. 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큰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그 집 주인인데. 그 말이 갑자기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다. 오해. 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갈게. 내일이라도 내려갈게. 두 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듯 하다가 또 서늘해졌습니다. 점심쯤 작은 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빠르게 열렸습니다. 쿵. 엄마. 딸이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급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물었습니다. 오빠가 뭐라 그랬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힘들다 하고 그래서 잠깐 따로 살면. 딸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가 왜 따로 살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나가? 딸이 말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이름이든 엄마 집이잖아. 딸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 오빠한테 말할 거야.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딸 목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아래층 문을 딸이 두드렸습니다. 쿵, 쿵.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뭔데? 아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딸은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엄마더러 따로 살라 그래?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새언니도 엄마더러 따로 살라고 했잖아. 엄마는 어디로 가고, 오빠네만 여기 살다 새집 들어가고,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다 했어요. 딸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쉬고 싶은 건 이해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엄마를 내보내요? 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며느리, 그들의 말들이 거실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상처 주려던 거 아니야. 잠깐만 다 같이 좀 쉬자는 의미였어. 딸이 말했습니다. 누가 쉬어야 하는데? 엄마야? 아니면 새언니야? 말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울먹였습니다. 저 진짜 나쁜 뜻 아니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빠 엄마도 사람이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외롭고 힘들다고. 그걸 왜 몰라? 그 말이 거실 바닥에 길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딸이 올라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어디도 가면 안 돼.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식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숨도 발소리도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아들 부부가 각자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 전체의 숨을 한 번에 끊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천장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질문이 밤 공기처럼 가슴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올라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은 거 알아요. 아들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일도 많고. 저는 말했습니다. 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잠깐만 집을 비워주면.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너머에 결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들어오면 되죠.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개발 끝나면 새 집 들어가면 그때.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또 한 번 얼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만 새 집 들어가면 되겠다.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다.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너희는 새 집 살고 나는 내 자리 찾으면 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라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말이 내 마음인지 위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관련 최종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류를 확인하며 새집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 좋다.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 주차장이 넓어. 며느리 말끝이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벽을 넘지 않도록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그릇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이 도마 위 칼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둘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내려다봤습니다. 철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붙어 있는 안내판들. 집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집,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 곧 사라질 집. 저는 발밑을 바라봤습니다. 발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아래층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문 앞에서 섰습니다. 내가 말이 좀 거칠었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도 알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임신. 그 말을 몰랐습니다. 아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엄마가 양보해주면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양보한다. 아들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집 아니었다. 그 말이 아들 가슴에 닿는 순간 아들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금 때문에 명의만 넘긴 거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지금에서야 말한다. 아들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집을 비우겠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그 새 집에 누가 들어갈지는 내가 정한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철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거의 없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만 챙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날들, 아들 어린 시절, 며느리 처음 인사 오던 날, 모든 장면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이제 이 집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아들 부부는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새 집, 너희 둘이 먼저 들어가려 했지. 그래라. 말은 짧았지만 가슴 안에서는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집을 떠나는 제 발걸음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새 집, 며느리만 들어간다 했다. 이제 그 말은 제가 만든 결정이 됐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쳤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은 명의만 아들 앞으로, 명의만 아들 앞으로.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완전히 알았습니다. 집은 아들 거였지만 마음은 제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안에서 혼자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족의 마음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